안녕하세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정경수입니다. 저는 환경보건센터 중에 건강정보 빅데이터 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전 국민에 대해서 환경오염 노출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건강 영향이 얼마인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본 발표에서는 저희 연구의 일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환경오염과 심혈관 질환, 뇌심혈관 질환에 대한 것인데요. 이제 WHO에서는 환경오염 중에 대기오염이 인간 건강에 광범위하고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전 세계적인 주요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데, 2010년 기준으로 310만 명이 조기 사망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수정 가능한 질병 위험 요인 중에 9번째 요인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대기오염의 조기 사망의 중에 심혈관 질환 기인이 40 내지 6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HO의 권고 기준 이하에서도 건강 영향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노출 수준은 낮을수록 좋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WHO가 이렇게 설명하는 역학적 근거로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것이 1952년에 있었던 런던 스모그고요. 그다음에 하버드 코호트 연구 등에서 장기 노출과 심혈관 사망률 증가에 대해서 확립되어 있습니다. 단기 노출은 PM2.5가 10마이크로그램 증가할 때마다 심혈관 사망률이 0.8% 정도 증가하고요. 장기 노출은 PM2.5가 10마이크로그램 증가할 때 11% 심혈관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WHO의 권고치가 연 기준으로 10마이크로그램에서 지금 5마이크로그램까지 낮추고도 있는데요. 사망률의 연관성이 저농도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의 이완율은 중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관상동맥 질환인데, 이제 초미세먼지가 증가하면 발병률이 증가하고요. 미세 동맥의 동맥 경화증도 증가하게 됩니다. 경동맥의 내막의 두께가 증가하기 것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요. 다음 미세먼지 노출은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과 사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부정맥이나 심정지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뇌혈관 질환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대기오염에서 뇌졸중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고령군에서는과 비흡연자에서 그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말초동맥 혈관 질환도 높여주고 정맥의 혈전 색전증의 위험도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심혈관 대사 장애를 유발하는데요. 고혈압이 위험이 높아지는데, 장기 노출 시 고혈압의 발병을 촉진시키고 발생 위험이 13%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일부 연구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 당뇨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제2형 당뇨가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그로 인한 사망률도 높은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 관련 오염 노출과 어린이의 체질량 지수가 증가해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는 이제 대기 오염이 심한 경우에 외부 활동을 줄이고 이런 것과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취약 인구 집단은 비만이나 당뇨 환자는 PM2.5의 심혈관 영향이 특히 취약하고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기오염이 어떻게 우리 질환을 일으키는가에 대한 기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되어 있는데, 전신 스필오버라는 기전으로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폭염에 의한 것도 비슷한 기전이었는데요. 폐에서 생성된 염증 승목 또는 산화 스트레스 매개체가 전신 순환으로 유출되면서 만성이나 악읍성 변화를 매개해서 인플라메이션을 유발하고요. 그다음 자율신경계 불균형을 통해서 이제 부정맥을 통해서 급성 심혈관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입자가 혈관 속으로 직접 이동하면서 상피를 통해서 혈관 조직으로 침투해서 염증이나 손상을 유발해서 이러한 문제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화 스트레스를 통해서 처음에 침입한 후에 산화 스트레스를 통해서 이제
제일 첫 번째 반응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PM2.5 속에 있는 PM2.5 자체나 그 속에 있는 유기화합물이나 전이금속 성분 등이 활성산소 종 생성을 유발해서 폐에서 시작해서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양상을 띠게 되고요. 이제 이러한 양상들로 인해서 염증과 전신 영양의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혈전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단기 노출 위험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혹은 시간 내에 짧은 노출만으로도 혈소판,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그 내심혈관 질환이 생길 때 기전은 염증에 의해서 혈관이 막히거나 그다음에 원래 있던 동맥경화가 터지거나 떨어져 나가서 혈관을 막거나 그런 것들에 의한 것인데 이제 장기간 정체되어 있는 동안 혈소판이 활성화되어서 그 혈액 응고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응고 메커니즘, 그러니까 혈액을 응고시키는 물질이 활성도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혈액 응고를 감소시키는 그 섬유소 용의 기능은 둔화돼서 혈액 응고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고요. 그다음 당뇨병 환자인 경우에는 단기 노출되었을 때 혈소판 활성화가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원래 당뇨 환자들이 혈관 질환이 잘 생기는데 그 혈소판 응고에 의해서 또 내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전신 혈관 기능의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데 내피 기능의 장애를 혈관 내피 기능의 장애를 유발하는데요. 이는 혈관의 이완과 수축을 조절하는 내피소프의 기능이 손상되기 때문에 급성 동맥 혈관 수축과 동맥 혈압 증가를 초래해서 그 뇌출혈의 위험도 높일 수 있고요. 장기 노출의 지속적인 경우에는 낮은 농도에서도 지속적인 혈관 내피 기능의 장애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급성 고농도 노출도 문제고 장기간 노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전신 혈압이 증가하게 되면 혈관도 수축하면서 심장이 일을 하는데 압력이 높으면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심장에 부하가 많이 걸려서 심부전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지금까지는 지금 있는 변화에 의해서 본인한테 미치는 영향이었고요. 이제 이게 후세대 후성 유전학적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서 후세대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도 일부 있습니다. 유전자 발현의 조절의 변화가 일으키는데 보통 대기오염은 DNA 염기 서열의 변화까지는 유발하지 않지만 염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조절할 수 있는 DNA 메틸레이션이나 히스톤 변형, 마이크로 RNA 발현 등의 변화 등의 이제 기능을 일부 마비시키거나 너무 과하게 생성되거나 생성되지 않게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축적되고 지속적으로 되면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우리 몸은 외부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조절하고 적응하게 되어 있는데 너무 변화가 심하면은 이제 조절 기능이 마비가 되어서 이제 그 조절 기능이 안 되면서 유전자 변화까지 일어나서 일부 동물 실험에서는 그게 세대 간의 전이도 엄마한테 발생한 유전자 변이가 아이한테 전달되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일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입자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입자가 그 염증 반응을 자극해서 일어나는 변화들이었고, 입자 자체가 이제 장기에 침투해서 일어나는 변화로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 입자가 아주 작은 경우는 폐상피 장벽을 그대로 통과해서 혈관으로 들어가서 심혈관계의 다른 부위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체 실험에서도 이제 직접 나노 입자가 이동하는 것을 실험한 경우가 있고, 뇌 등의 장기 침투는 원래 이제 혈액을 통해서 뇌로 갈 때는 장벽이
이제 혈관 뇌 장벽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후두를 통해서 코를 통해서 가면 뇌랑 가깝기 때문에 바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후각신경이나 혈류를 통해서 뇌를 포함한 여러 주요 장기 깊숙이 침투해서 뇌 세포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치매나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위험도 일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런 대기 오염에 취약한가를 보면, 고위험군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질병들이 보면 내심혈관 질환이잖아요. 혈관 질환, 당뇨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인들한테서는, 노인은 오염 감소 시에 염증의 혈전증, 바이오마커가 빠르게 개선되나 노출 시에는 회복이 느리기 때문에 이제 회복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인이 취약 집단이 되겠고요. 어린이들은 아직 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체 및 호흡기기의 발달 중이므로 이제 그 환경 오염에 의해서 폐 기능이 떨어지거나 폐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체중 증가가 잘 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체질량 지수 증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병 환자 입장에서 보면 PM2.5가 심혈관 영양의 가장 높은 위험에 처한 집단 중 하나이고요. 오염된 공기 흡입은 혈전 형성 위험이 높은 당뇨 환자의 1차 지혈을 즉각 활성화하게 되고, 이제 단기 노출만으로도 혈소판 활성화가 급격하게 증가해서 심혈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및 태아에서는 이제 임신 중 PM2.5의 노출은 임신성 고혈압 장애와 그 전자간증 발생 위험을 기여한다는 일부 연구가 있고요. 이제 구조적 무결성 변화나 태반 혈류 모세 혈관 수가 감소를 일으켜서 이제 엄마에서 그 좀 나쁜 물질이 아이로 가는 거를, 아이로 전달되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 태반에서 그 혈류가 그 엄마에서 아이로 가는 걸 막아주는 배리어, 장벽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그 기능을 떨어뜨려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고요. 고농도 오염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흡연 산모에서도 직접 PM이 검출되기도 했기 때문에 PM이 이제 엄마에서 아이로 그대로 전달될 위험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나라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조금 덜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교통이 발달한 곳에 이제 집값이 비싸잖아요. 그럼 교통이 발달한 곳은 오염 물질이 많을 가능성이 큰 거죠. 이제 대도시에서는 그렇고, 그다음 공단 지역 주변은 또 조금 양상이 다르죠. 그래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어떤 지역은 그 대기 오염도 불평등한, 그래서 더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대도시 같은 곳은 교통이 발달한 지역에서 이제 오염 수준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반대로 작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건 사회 경제적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 대도시 지역, 그 시내에는, 다운타운에는 저소득층이 살고 외곽에는 그 고소득이 계층이 살고, 그러면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에 의한 환경오염 노출의 불평등도 심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은 사회 경제적 불평등 자체보다는 그 불평등이 주거 환경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때, 그럴 때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이제 취약 집단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 유전적 감수성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 물질들이 이제 리커버리가 회복이 안 되고, 이제 유전적 성향이 있는 사람한테 오히려 더 나쁜, 노출되었을 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아포E4라는 그 퇴행성 신경질환의 유전자가 되는데, 이 유전자를 발현된 사람한테서는 좀 더 예민하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센터에서 한 연구 결과를 일부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까지 이제 많은 연구가 PM10이나 그러니까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에 의한 건강 영향에 초점을 맞춰져 있고요. 최근에 미세먼지랑 초미세먼지가 아직 WHO 기준보다는 우리나라가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태고요. 오존 농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존에 의해서도 오존도 대기오염 물질 중에 하나인데 오존에 의해서 화열성 심질환이 위험이 이제 보시면 가로가 농도고 세로가 질병 발생 위험인데 35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제 오존 농도가 노출 수준이 높아질수록 화열성 심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급성 심근경색인데 급성 심근경색 위험도 노출 수준이 증가하면서 높은 것을 볼 수 있고 일부 25에서 30 사이에 일부 35일 때보다 질병 발생 위험이 더 높은 거는 아마 고위험 집단 중에 저소득층, 그러니까 의료급여 집단이 노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오거든요. 그 집단이 이제 여기에 포함되어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도장애와 심장부정맥, 아까 대기오염 물질이 부정맥이나 전도장애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오존 노출 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생 위험도 보면 그는 전도 및 부정맥 장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계속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뇌졸중 전체를 보면 이제 42 정도까지는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플래투를 이뤄서 그냥 약간 감소하거나 똑같은 정도 수준. 근데 RR 값은 위험도 값이 1.3배, 그러니까 30%가 더 높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35일 때보다. 그래서 이제 오존 농도가 미치는 영향이 좀 큰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한 번의 연구로 그 영향을 모두 확장 지을 수는 없고 여기에는 이제 위험 집단에 대한 부분 보정을 하기는 했지만 그 차이에 의한 것도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분리해서 분석하는 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향후에 할 예정입니다. 뇌출혈 발생 위험도 아까 뇌졸중 전체처럼 42 정도까지가 피크고 그 이후로는 비슷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이고 이제 35에서 42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이제 오존 농도를 정책적으로 감소시키는 정책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뇌경색도 마찬가지로 35에서 42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유는 감소하거나 비슷하거나 계속 유지되는 양상을 보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환경 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이제 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오염원으로 이제 인위적인 오염원은 공장이나 발전소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 우리 이제 차량에서 발생하는 물질들. 그래서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자고 하는 이유가, 그다음에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이제 도로변에 완충 녹지를 만들거나 녹지 벨트를 조성하거나 공원이나 녹지. 그래서 한참 이제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그다음 이제 공장과 주거지까지의 거리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넓히는 그런 활동도 필요하고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주거지와 공장지대를 분리하는데 예전에 구도심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복합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분리할 필요가 있고, 학교 주변에 이제 차량 없는 거리를 해서 어린이를 보호하는 활동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나 입법을 통해서 줄일 수 있는, 우리 지금 이제 미세먼지가 심하거나 그런 날은 이제 규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도시 계획을 할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거지와 공장지대를 분리하는 거, 이런 활동들이 필요하고, 이런 도시 계획을
하면서도 필요하고, 이제 주거지에 공장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법적 정책, 법적 규제 이런 것들도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 거는 이제 국가나 정부가 해야 될 일인 거고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염원을 회피하기 위해서 교통량이 많은 경로를 이제 이건 미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죠. 그다음에 외출하기 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어떤지, 오존 농도가 어떤지 그런 것을 확인하고 영유아나 노인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회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하고 활동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활동이 어려운 경우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실내 활동을 하거나 운동 같은 경우에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공기 정화기도 많이 집에서 활용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마스크를 하거나 공기 정화기를 쓰거나 이런 것들이 실내 오염이나 실외 오염을 좀 더 줄여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생활 습관과 보충제로 신체 활동은 그러니까 운동을 함으로써 내시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줄이는데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체 활동을 줄이게 되면 오히려 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신체 활동이 필요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너무 높거나 오존 농도가 너무 높을 때는 실내에서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아침 일찍 아니면은 저녁 이런 때 운동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고요. 공원 같은 데 가서 운동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식단과 보충제를 통해서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조금 더 혈관의 응고 부분, 그다음에 동맥경화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들을 섭취하는 게 방법이고, 외부에서는 너무 높을 때는 마스크를 쓰거나 이런 것으로 보완이 안 될 때는 실내에서 체류하고 운동도 실내에서 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로서 하는 역할은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는 화석연료 사용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도 줄이고 기후변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덜 쓸 수 있는 방안으로 이제 정책과 활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보건 전문가의 역할은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당뇨가 있는 사람한테서 대기오염이 높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 평소에 기저질환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전체적인 결론은 대기오염은 내심혈관 질환.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까지 주로 대기오염은 PM으로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오존에 대한 연구도 더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대기오염은 심혈관 질환이나 발생이나 사망률을 높이는 강력한 유해 요인이고요. 당뇨나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서는 더 위험 요인이고, 그다음 대기오염은 수정 가능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모두가 노력해서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면 그러니까 고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법을 통해서 국가나 세계적 배출량 감소 노력이 시급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개인적 노력인 거고 호흡보호구를 착용하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는 야외 활동을 조금 줄이거나 이런 것들에 이제 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얼마까지가 괜찮은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고 그다음 이제 우리가 함께 저감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도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 취약 집단인 경우 노인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임산부,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보호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개발도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